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주에 이건 며칠 날 했는지 이걸 안 써놨네. 지금 한 2주 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준비한 지 한 2주 돼가지고 좀 내용이 지나가긴 했는데 저번주에 제가 좀 일하고 뭐 하느라고 바빠서 저번주에 올려야지 했는데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한 3월 한 10일쯤 만들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돈이 들어간다. 이미 돈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과거에 중국 증시가 막 많이 무너졌을 때 요 구간이 이제 가장 좋은 기회라고 기회일 거다라고 회원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증시는 한 30% 올랐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10%나 올라왔나? 그랬죠. 폭락은 뭐 20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폭락은 한 30% 빠졌는데, 자, 바닥에서 올라온 게 이제 한 10%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거의 안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빨랐죠. 빠질 때 한국보다 더 빠져서 그래요. 그냥 중국에 돈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뭐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리포트를 내고 뭐 경제학자라든가 방송 나와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떠든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개소리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은 벗어 던지라는 거죠. 물론 중국에 먼저 돈이 들어가겠죠. 왜? 한국보다 중국이 더 싸니까.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은 성장을 6% 해요. 지금 뭐 하향 전망치 발표해갖고 6%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엄청나게 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무역 분쟁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시진핑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양보를 많이 하고 미국이랑 무역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 규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에,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를 하면 무슨 기술 내놔라. 강제 기술 이전.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업을 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 돈 벌어왔으니까 강제로 그 기술을 내놔라. 뭐 이런 식의 뭐 운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투자를 진행하려면 리스크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술 기업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해소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돈이 전 세계 자금이 엄청나게 빨리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거의 외국인 비중이 거의 맥스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외국인들이 사지 못할 정도까지 찼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눌리고 있는 거고, 증시 버블을 막기 위해서 시진핑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코멘트가 나왔죠.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제한하기 위해서. 증시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버블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버블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경제에 충격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경제 충격. 항상 버블이 무너질 때 여기에 충격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왜냐면 이 버블에 분화방처럼 따라드는 건 전부 다 서민이라서.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작살나니까 맨날 경제 충격이 이렇게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제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서 중국 기업들이 기존 가치가 올라가고 실적이 성장하라고 해갖고 증시가 무슨 30%씩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시는 선반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이 입혀주고 진짜 나아지고 지금보다 나아지는 흐름이 발생하기 전에는 당연히 조정이 진행이 되겠죠. 이게 횡보 조정이든 하락 조정이든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구간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머징 시장에, 이머징이 중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머징을 예를 들어 중국 비중을 10% 했는데 뭐 한국은 5%고 한국은 3%고 뭐 일본은 뭐 10%다. 그러면 여기에다 비중을 만약에 20%로 늘릴 거다. 이거를 뭐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줄여갖고 이거 살 거다 이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그만큼 더 저평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시 이 자금이 여기로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게 무슨 뭐 한국은 폭락이 오고 무슨 뭐 리스크가 되고 그러냐고.
디커플링은 항상 메워지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가치라는 게 있고 이 가치에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항상 많이 올라간다고 많이 올라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중국이 먼저 가든 한국이 먼저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당연히 중국이 힘이 세니까 우리나라보다 힘이 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이 세다는 건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따라가는 거지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가 중국과 지금 보면 한국 산업구조, 한국 산업구조가 미국과 중국에 치중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 두 개 합하면 50%가 넘는다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여기에 수출하는 비중이 50%가 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하는 비중이 50%가 넘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이 나오고,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가 또 긍정적인 방향이 생기면 당연히 올라가고, 요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당연하고, 과거에는 미국 증시에 한국이 연동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거를 보고 이제 옛날부터 투자한 사람들이나 많이 얘기한 사람들이 미증시가 빠지면 한국이 빠질 거니까 무슨 뭐 단타꾼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걸 보면서 막 한 사람들 많죠. 제 친구놈 중에 누구도 그러더라고. 미증시가 뭐 빠져갖고 어떻게 되고, 이제 미증시를 뭐 새벽에 봐야 되고, 너도 그러냐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다 개소리예요. 안 봐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장중에 열리잖아. 우리 장중에 뭐 11시인가? 11시 30분인가? 정확하게 시간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증시가 움직이는 거는 제가 이제 HTS에도 켜놓고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폭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고. 그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가치다. 그럼 지금 한국 증시가 버블 구간이냐 싸냐? 싸다니까. 아직 싸요. 싼 기업들 많아요. 그럼 뭐라고? 이 저평가를 해소할 때까지는 아직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관점은 그러니까 벗어 던지라는 거죠.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전부 거의 한 99%가 그래요. 지금 전문가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1%는 논하는 거예요. 항상 주식시장에서 1%만 성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반대로 가기 때문이야. 전문가 99%가 좋은 이야기 하면 어때요? 자, 리스크 관리 해야 돼요. 왜? 그때가 호황의 끝자락이니까. 그 작년 10월달 보면 알아요. 18년도에 몇 명 있지만 거의 없어요. 99%가 현금 만들어라. 자, 리스크가 크다. 이럴 땐 관리를 해야 된다. 전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세계가 뭐 위기가 어쩌고저쩌고 망할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쵸? 그때가 바닥이었죠. 이거는 평생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고 영원히 반복돼요.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 그러면 따라서 꼭지에 물리고, 남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 가진 거 다 팔아갖고 바닥에 팔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부분들을 내가 경험을 직접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다음에 또 당하지 않고 이제 뭐 투자자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디커플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런 언론에서 조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99%가 반대로 움직인다. 왜? 과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자, 보도를 다 할 때 지금 어때요? 경제가 안 좋을 거다 어쩌고저쩌고 IMF 와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되면 이미 큰일이 난 거야. IMF 때 뭐 대우가 망했니 어쩌니 하면서 막 이미 대우는 망했고 끝났어. 그때부터 대우 샀으면 얼마나, 대우 관련된 기업들 샀으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지금까지 보면 IMF 때 사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이미 끝났다고.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떠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악재도 끝난 거고 막 호황에 대해서 떠들면 야, 버블도 끝난 거고. 2007년도 6년도 7년도에 엄청난 버블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버블장이 만들어졌죠. 엄청나게 환호했죠. 그리고 미국 모기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이 이랬다고. 미국도 집 있으면 자, 전세 같은 거 뭐 주고 부채를 더 늘려서 집 하나 또 사,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부채가 무한 확장되는 거야.
그게 무한 확장되다가 이런 부분들이 작살나니까 이게 금융위기로 왔죠. 시작이 이걸로 되는 거야.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이런 게 벌어지면 야 이거 연쇄부도 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된대. 야 유럽도 그랬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연쇄부도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라고. 이런 사건이 이제 미국에서 터졌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된 거고,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 보면은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보면 터키에서 터졌죠. 뭐 큰일 날 것처럼 난리 떨었잖아. 터키하고 아르헨티나인가? 야, 이런 데는 부실하니까 터진 거예요. 터키 같은 데는 물가 상승률이 막 18%인데 물가가 18%씩 올라요. 그런데 금리가 얼마야? 자, 국민들 뭐 좀 해갖고 뭐 자꾸 뭐하고 하니까 금리를 안 올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폭등을 한단 말이야,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게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냥. 왜? 금리 2배 이상의 물가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IMF에서 뭐라 그랬어요? IMF에서 야 니네 이거 금리 20%로 올려. 그럼 돈 빌려줄게. 안 그러면 안 돼. 못 빌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티다 20% 올리니까 안정세 찾았잖아요, 터키도.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서민들은 뒤지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하면은 서민이고 부자고 다 뒤지게 생겼으니까 부자라도 살려놔야 그 부자들이 돈을 풀어. 그래 이 돈을 받아먹고 사는 게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은 항상 더러운 거야. 이거를 이겨내려고 그러면 경제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물론 항상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답에 가깝기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 중국 증시는 어때요? 지수가 700%가 왔어요. 700%가. 한국은 어때요? 2002년도부터 400%가 왔어요. 자, 바닥 구간에서 700%가 올랐고 4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하락도. 한국은 50% 빠지고 중국은 70% 빠지는 거예요. 왜? 중국이 버블이 심했으니까. 똑같이 버블은 있었는데, 버블이 중국은 심했으니까 70%가 빠지는 거고, 한국은 버블이 약하니까 50%만 빠지는 거라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한국은, 버블이 약했으니까 올라갈 때 더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은 어때요? 버블이 심했으니까, 여기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2008년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라갈 때. 이제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요런 것들이 디커플링이에요. 올라갈 때 중국이 많이 올라가니까 한국은 덜 올라갔어. 그러면 야 중국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우리는 덜 올랐니 어쩌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폭락할 때 덜 맞아. 아이고 다행이다. 중국은 70%나 빠졌네. 물론 50%밖에 안 빠졌네. 우리나라 더 올라가니까 아 중국이 이때 버블이 키워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 버블이 많이 입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구나. 자 한국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버블은 아니어도 적정 가치에 온 거예요. 이때 구간이 한 100조 걸 때니까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게 그러니까 코스피 2000에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중국은 이 버블이 심하니까 버블이 심해서 무너졌어. 이게 겁나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저평가에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저평가. 한국은 적정가치 올라와서 거기에서 노는데 중국은 저평가가 엄청 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2014년도에 버블을 또 만들죠. 한 번에 이렇게 끌어올린다. 우리나라는 어때? 2014년도에 오른 게 있어요? 없잖아. 이 앞에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중국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거야. 중국이 또 버블을 만들 때 2015년도에 또 뭐가 나왔어요. 브렉시트. 영국이 망하겠대. 국민들이 망하겠다고 투표를 했어. 그러니까 영국은 브렉시트가 나오면 일단 망하는 겁니다. 일단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어. 왜? 뭐 이제 이민자들 받고 뭐하고 하니까 EU에서 나오래. 우리 망해도 좋대. 투표에서 망하자고 투표가 결과가 났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 이게 전 세계가 당황스럽잖아. 아니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본 게 이렇게 되면 망할 거라는 걸 다 알아. 국민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야, 전 세계에서. 근데 국민들이 짱구들이라 이걸 모르는 거야. 망하자 그랬어. 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큰일 났다. 영국은 망하잔다. 그러면서 다 빠지는 거야, 이렇게. 어때요? 중국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예요. 한국은 어때? 안 빠지잖아. 적정 가치에서 버블을 키운 게 없으니까 안 빠지는 거라고. 그리고 어때요? 이 버블의 후유증으로 엄청난 저평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올라갈 때는 중국이 더 올라와야지 당연히. 한국은 어때? 버블이 없었으니까. 버블이 많이 없었잖아. 이때 어때? 100조 번 때라 그랬잖아요. 2000포인트 때가. 지금은 이제 한 120조, 130조 될 거라고. 그럼 어때? 지금 포인트가 평균 적정 가치가 어디야? 2400은 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이때가 어때? 2017년도에 150조 벌 때라고. 2017년도에 150조 벌었으니까 3000 가야 되잖아요. 3000 가야 되는데 3000 못 가고 무너졌잖아. 자, 이익은 조금 줄었죠. 기업 이익은. 근데 2000포인트까지 빠졌어. 120조 버는데. 야, 20% 싸네. 자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 10%밖에 안 올라왔어. 그럼 이제 올라갈 폭이 10%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이게 뭐가 있어?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자, 4차 산업 있잖아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투자가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 보면 지금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성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먼저 투자를 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독점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경쟁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마존, 구글,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한국은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그쵸? 현대는 좀 맛이 같고.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자, 현대, 삼성. 자, 한국에는 요게 있죠. 베트남 뭐 있어? 베트남 뭐야, 그거? 무슨 기업? 아무튼 무슨 기업 뭐 있대든 막. 거기 뭐 종합적으로 뭐 다 하는. 그런데. 요런 데들이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 투자를 누가 시작을 해서 스타트 딱 끊어버리면 전부 다 이거 투자를 안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는 망하는 거야. 이 투자를 안 해서 망한 데가 어디예요? 자, 노키아.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노키아가 다 팔아먹었어요, 100%. 거의 100% 다 팔아먹었는데. 자, 애플. 애플이라는 데가 휴대폰의 혁신을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야, 한국의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냐. 야, 이거 만드네? 자, 이거 대박이다. 자, 복제를 해. 합법적으로 복제를 해야 되니까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써요. 자, 중국처럼 대놓고 이렇게 복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벤치마킹이 아니고 미국이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려고 조심조심 삼성이 벤치마킹해서 자, 1위를 하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 애플이 2위. 자, 삼성하고 애플한테 다 뺏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키아는 망하잖아. 투자를 안 해서 망한 거예요. 자, 이런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하면 결국 그런 기업은 지금 대기업들이어도 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고 전부 다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고 있고,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 전부 뭐 독일의 유명한 회사들은 다 자동차 회사들이잖아. BMW, 뭐 벤츠 등등. 그럼 그런 회사들도 전부 자율주행차에 이제 막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갈 거냐고. 경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이 예를 들어 150조까지 끌어올리면, 기업이익이 150조까지 끌어올리면 2017년도 이익인데 이게 200조, 뭐 300조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증시는 이제 뭐 4000포인트, 자, 300조까지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300조까지 끌어올리면 얼마야? 2000포인트, 6000포인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일까? 이게 10년 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그쵸? 이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데 4차 산업이라는 건 다 알잖아. 이게 인류를 바꿀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노이즈가 생기잖아. 한국도. 뭐가 노이즈가 생겨요? 미국에 이제 우버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려니까, 자, 택시계에서 어떻게 우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망해야 돼, 한국은. 이런 거 공유경제 이런 거 하면 큰일 나. 왜? 우리 이익에 배반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잘못돼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게 좀 뭘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그걸 하겠다 해가지고 카카오랑 이번에
웨이버 뭐야 그거 뭐야 뭐 여성 전용 택시고 무슨 뭐 승차가 없는 택시고 뭐 이거 만들었잖아요. 카카오랑 정부에서 야 니네 압수해라. 이거를 이 신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카카오가 이거 한대니까 니네 압수해. 그래서 카카오 밀어주는 거죠. 카카오톡이라는 혁신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을 이제 키우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요런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커야 되는데 카카오가 옛날에 다음이었잖아. 이런 기업들이 유튜브를 먼저 만들었어야지. 이걸 먼저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구글이 요걸 만들었잖아. 이거를 구글이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이걸 사갖고 만들었어야지. 네이버에서 카카오 이거 얘네 인수한 것처럼 네이버에서 이걸 인수를 해갖고 유튜브에서 이거 처음에 300억인가 샀다며요. 이게 지금 얼마를 벌어주겠어 유튜브가. 그러니까 이런 혁신을 만들어가지. 그래서 네이버에서 하는 게 뭐예요? 벤치마킹 했잖아. 벤치마킹 한 게 뭐예요? 자, 이게 일반 개인들한테 이제 이거를 다 열어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의 고객들을 뺏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전문인 요런 채널을 만들었죠. 요런 채널 만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YG랑 또 협업을 하는 거야. YG 같은 기업들. 야, YG가 뭐야? 한류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다 팔아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예요? 보석함. 이런 거 방송하잖아. 정규 방송에서 방송 안 하고 네이버에서 방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투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는 그냥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큰일 났다. 두서없이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또 안 되는데 너무 흥분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우리가 지금 소외가 되고 있으면 나중에 많이 올라갈 거니까 엄청 기회예요. 지금 열심히 일해서 저축금을 더 늘리면 돼요. 근데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어때요? 저축을 주식으로 하고 싶어도 참고 참아야 돼. 그러니까 요런 구간 2006년 2007년도 요런 구간 또 2014년 요런 구간이 오면 참고 참아야 돼. 한국 2014년은 어때요? 이때는 그냥 박아놨어야지. 뭐 올라간 게 없는데 빠져봐야 뭐 얼마 빠지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다음에 어떻게 됐어? 15년 다음에 엄청 성장을 나서 2015년도에 투자한 사람들은 계좌 수익률이 곱하기 2, 곱하기 5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우리는 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때요? 2018년도 이거 맞아야지. 이거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곱하기 2, 곱하기 5 되는 거예요. 자본이. 이런 리스크가 있어야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지. 2008년도에는 더 많이 빠졌으니까 이때는 곱하기 5, 곱하기 20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투자를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4차 산업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가 작살났을 때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중국에 돈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망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한국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중국 기업에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물론 자금을 분산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이 분석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이 보는 것보다 우리는 한국말을 똑같이 쓰고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보다 더 잘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비중을 많이 두고 투자를 해야죠 당연히.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살면 어떻게 돼? 펀드 사야 될 거 아니야 펀드. 개별 투자는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거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국 기업들을 공부하는 데만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외국 기업들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한국은 전문가들이 조금 하자가 많아서 믿지를 못하겠어. 자, 외국인들이 분석해 놓은 거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면 어때요? 그들은 항상 거짓말만 해. 자, 중국 뭐 위험하다 뭐하다 하놓고 어떻게 해요? 중국 증시 30% 올려놓은 거 뭐예요? 외국 자본이잖아요. 중국은 리스크 어떻게 하고 망하고 금융위기 올 거라고 떠들어 대놓고 개미들이 이제 다 손절매하고 도망가고 뭐하고 하니까 외인들이 뒤지게 사갖고 이렇게 끌어올려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미들이 폭락 구간에 공포에 질려갖고 막 하길 뛰면서 막 도망을 가면서 전문가들 쌍욕하고 할 때 그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들 자본 다 받아간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이게 200년을 반복되고 있어요. 200년을. 근데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거가 이렇게 200년을 반복되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1%도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왜 그런지. 나한테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내가 이 나이 먹을 동안.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한국인들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전 세계 금융 지식이 OECD 8위인데, 우리나라가. 한국이 OECD 8위래요, 8위. 7인가 8인가 그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전 세계에서, 경제가 8위인데, 금융은 꼴찌야. 방글라데시보다 뒤쳐져. 그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내가 봤던 영화 중에 원시인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뭐지? 막 영구랑 같이도 나오고 막 했던 거 있었는데 원주 뭐 그 누구더라? 아무튼간 그 아프리카 부족들보다 못해요. 한국 금융인식은 아프리카 부족들보다 못하다. 부족들보다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 서민들이 가난한 이유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뭐 엄청난 탤런트 있는 사람들은 다르죠. 이 금융을 몰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특화된 무언가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 또 그런 탤런트가 부족한 사람들은 금융을 모르면 평생 찢어지게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지금 보면 참 이것도 정부에서 좀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박스 줍는 분들 보면 그 박스 몇 개 갖고 내가 하겠다고 싸우고 맨날 그러잖아요 밖에서. 그런 거 보면 내 미래가 그런 거야. 금융을 모르는 서민들은 내 미래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화낸다 또? 나한테 박스 주스라 그런다고? 참 어이가 없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았으면 내가 무슨 몰라 나는 좀 탤런트가 있긴 했는데 사업적인 부분에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그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어떻게 해? 부채가 많이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금융으로 극복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도 나중에 그러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알진 못하는 누가 알려주진 않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런 찌라시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찌라시란 말이야. 이 가치를 살펴야 돼요. 싼지 비싼지. 싸면 자신있게 배팅하면 돼요. 그리고 리스크가 나오면 견디면 돼요. 그럼 결국은 올라가는 거야. 왜? 이 가치는 삼성전자가 삼성이 지금 시총이 300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시총이 300조인데 이게 마이너스 90% 빠졌다고 치자고. 그래갖고 30조 1년에 40조를 버는데 삼성이 30조에 판대. 야 1년 있으면 원금 이상 이 회사를 하나 사는데 이렇게 많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산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겠어요? 100조만 되고 내가 봤을 때 100조만 돼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40조씩 버는데 1년에 100조만 돼도 2.5년이면 사잖아. 이 회사를 삼성전자 하나 산다고. 지금만큼만 벌면 예를 들어 이익이 반토막 나서 20조만 벌어도 5년이면 사잖아요. 이런 자산을 예를 들어 저렴한 자산이 있으면 이런 자산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이 가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그렇게 저렴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인수합병 하고 싶으니까 야 얘네 지분 좀 많이 확보해갖고 얘네 잡아먹자. 해외 자본들이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방어하려면 어떻게 돼? 국민들이 인식이 올라가야죠. 국민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탤런트들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진짜 무슨 개뿔 아무것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뭐 국민들은 완전히 뭐 알짜 모시게 정부는 경제라는 것도 모르고 경제만 맨날 조져먹고 그런 정부 밑에서 국민들은 그 진짜 똑똑한 사람 몇 사람들이 그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기업들을 이만큼 성장을 시켜놨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냐고. 그런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어주고 법적으로 니들도 동업자 될 수 있게 해주잖아. 근데 안 하는 거는 정말 멍청하다는 거죠. 한국은 비쌌을 때가 몇 번 없어요. IMF 이전에. IMF 이후에 닷컴 버블 있을 때. 그리고 2006년, 2007년도. 그렇게 30년 역사 중에 30년 역사 중에 한국 시장이 비쌌던 시기는 딱
4년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시장이 비쌌던데. 나머진 다 저평가였어, 그냥. 그럼 그렇게 저평가가 오래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서민들은 돈 벌기가 좋은 거예요. 버블이 없으니까. 서민들이 아니고 여기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라고, 한국 시장은. 참,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수익 내는 사람은 없잖아. 장기적으로 반성해야 돼. 자, 글로벌 평균 PER이 14배예요. 한국은 14배 가본 적이 없어. 이게 딱 한 번 있어. 이 14배라는 PER 자체가 저는 사실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 버블에 까딱까딱 하는 구간이 글로벌 평균 PER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때? 이때 갔을 때가 딱 2007년도 버블 꼈을 때 한 번밖에 없다고. 요럴 때밖에 없어. IMF 때는 당연히 밸류가 이거보다 높았을 때가 있었겠죠. 한국이 성장률이 막 10%씩 나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국 성장률이 2.6%잖아. 뭐 2.8%에서 0.2포인트 낮췄다면서요. 이렇게 낮췄다며. 근데 이거 갖고 호들갑 떨고 있잖아. 유럽 같은 데 봐요. 1.8%에서 경제 성장률 뭐 둔화치를 0.8포인트를 줄였어요. 1% 성장률로 줄였다고. 조금만 더 이거 성장률이 둔화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 국가가 적자로 가게 생겼어, 지금 유럽은. 근데 한국은 어때? 성장률 이만큼밖에 안 빠졌는데 무슨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유럽 같은 데도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쵸? 유럽같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률과 가치를 살피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로벌 평균 PER보다 싸. 한국이 성장률이 어때요? 글로벌 평균 PER보다 높아요. 2.8%면 지금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한 이유가 전 세계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성장률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둔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신규 수요가 발생하진 않는 거지. 인구가 고점을 지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이 이제 노동력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성장 기조가 되는 거고, 이제 4차 산업이 돼갖고 이제 막 이제 기계들이 모든 걸 다 하고 하게 되면 성장률이 또 이제 많이 올라가겠지. 기업 성장률들은.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확대가 되겠죠.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금융이. 현재 중국 PER이 11배. 근데 지금 한 30% 올라가고 좀 올라갔겠지. 이게 한 12배, 13배 됐을라나? 몰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추정치가 요 정도 돼요. 한국이 지금 PER이 한 10배 정도 봐요. 한국 평균 PER이 12배니까. 지금 뭐라고요? 그러니까 10배에서 11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평균 PER이. 그러면은 지금 일단 10%에서 20% 싸단 말이야. 지금 경기 둔화되는 이런 시점에 이게 싸단 말이야. 이게 올라가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다고. 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익이 올라가니까. 지금 가치랑 지금 그거 가지고 요걸 놓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중국 성장률이 6%, 한국 성장률이 2.6%. 근데 중국 성장률 이건 어때요? 믿지 못하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요걸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6.7%인가 해서 하향 조정한 거죠. 자, 10% 줄었어, 10%. 어때? 아까 유럽은 내가 얘기했잖아. 1.8%에서 경제 성장률을 1% 줄이면 어때요? 이건 몇 프로 준 거야? 40% 줄었잖아, 40%. 근데 중국은 10%밖에 안 줄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다 망한다고 그래. 중국이 그렇게 쉽게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미국 성장률이 4%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오바예요. 이건 세금 때문에 오바한 성장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평균 미국 같은 나라는 2% 성장하는 게 맞아요. 이 이상 성장하기가 어려운 건데 왜 그러냐면 세금을 깎아줬잖아요. 미국에서 기업 세금을 깎아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장률이 당연히,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높게 찍혀갖고 이게 쉽게 말하면 가짜야, 가짜. 가짜 성장률이 여기 찍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면 어때요? 이제 뭐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하던가 무슨 뭐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이 세금을 계속 줄 수는 없잖아. 이걸 계속 줄라 그러면 하원까지 이번에 트럼프가 잡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들어갔다는 거지, 미국은. 공화당은 예를 들어서 하원에서 세금을 집행하고 하는 데가 이제 뭐 하원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게 노이즈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생겼다는 건 미국 경제에 별로 좋진 않아요. 미국 경제는. 근데
미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또 뭐가 되냐면 달러라는 게 미국 기축통화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이제 좀 하락하게 되면 이머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요런 흐름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FMC에서 나왔죠. 올해 거의 뭐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나왔어요. 굉장히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그런 코멘트들을 보면 이제 어때? 작년만 봐도 어때요? 어떻게 됐어? 자, 올해 무슨 뭐 4번 하고 뭐 이제 내년에 2번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FMC에서. 근데 그 스탠스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이머징에. 그러면 이머징은 굉장히 간다고 봐야 되는데 어때?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바뀌었는데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중에 증시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또 바꿔서 얘기를 하겠죠. 지금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때는 안 좋았다. 그럼 안 좋았을 때 투자를 해야지. 왜 자꾸 겁만 주냐고. 그러니까 맨날 개미들은 다 털리잖아. 돈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개미들만 모르니까 맨날 다 털린다고 쌀 때. 그러니까 미국 평균 PR은 14배에서 16배 정도가 평균입니다. 지금 평균 PR이 한 16배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럼 뭐 이건 뭐라 그래? 미국 증시는 이제 살짝 버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4%에서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둔화된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 이슈는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고용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겠지. 그걸 이제 또 노이즈로 만들어갖고 막 떠들 때가 있다고. 한국 증시가 왜 싸게 사야 되니까. 이머징 시장에 좀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이런 것들이 노이즈로 막 나올 때라고. 이럴 때는 계속 기회라는 거죠. 자, 유럽 성장률은 1.8%에서 1%로 하향.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요것도 또 이제 노이즈가 나올 수 있겠지. 계속 불안 심리를 조정하는 거야. 개미 털어야 되니까.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개미들까지 논아 먹으면 내가 조금만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증시가 계속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유동성이. 개인들은 조금만 건드려주면 겁을 이빨에 먹거든. 왜 겁을 먹을까? 몰빵이라. 여기에 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잘못되면 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벌벌 떨어요, 항상. 이 몰빵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래서 종목을 무조건 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리스크가 있을 때 어떻게 버텨요? 몰빵인데 무조건 던져야지. 이거 안 되면 나는 끝나는데.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는 거죠. 뭐 3종목 갖고 있다, 5종목 갖고 있다, 다 맞춰, 다 몰빵이에요, 이거. 내가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건 다 몰빵이에요. 50개, 100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분산이지. 자, 중국 성장률은 6%인데, PER이 11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망치가 지금 11배에서 한 13배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리고 한국 성장률은 2.6%인데 PR이 10배다. 그럼 어때? 요것만 놓고 보면 야, 중국이 더 싸네. 그쵸?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올라가야지. 당연히 30%가 아니고 50% 더 올라가야지. 그래야 비슷해지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이제 좀 리스크가 있고 뭐 부채 부분이라든가 부채가 한국보다 과해요. 부채가 과하다고. 그리고 PBR PBR이 뭐예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본 정도. 이게 한국이 훨씬 우수해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전세계 모멘텀은 4차 산업이라는 거야. 중국에 돈이 들어가서 중국이 오르고 거기에 소외돼갖고 한국에서는 돈이 빠지니까 한국은 안 좋고, 그거는 다 단기적인 관점이고 진짜 그렇게 된다 그래도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따라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진짜 그렇게 발생한다 그래도 단기적인 노이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중국 증시가 많이 오르면 그 돈이 빠져가고 당연히 한국 증시로 다시 들어오는 거지. 돈은 돌고 도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로벌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는 큰 펀드가 내가 만약에 큰 펀드다. 그러면 너무 비싸졌으면, 내가 수익이 많이 났으면 싼 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자금을.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중국, 한국은 또 모멘텀이 이제 있는데, 이머징에서 아시아는 모멘텀이 하나가 더 있어요. 북한이라는 모멘텀이. 북한이라는 게 경제 개방을 들고 나왔잖아요. 이게 뭐 통일이 되고 뭐 미국이랑 뭐 이렇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핵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핵에 대한 이슈 갖고 전부 떠드는데, 북한이 경제 개방을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스탠스가 바뀐 거예요. 독재에서 민주화로 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바뀌지 못하지. 김정은도 인간이고
그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다 인간인데 그걸 내려놓고 싶겠냐고. 인간이 제일 더러운 놈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노이즈가 계속 나오면서 서서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김정은이고 그 북한에 이제 정권 쥐고 있는 그들이고 이걸 민주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다 노예로 부릴 수 있는데 민주화 시켜주면 이거 다 인간 취급해줘야 되잖아. 응? 다 내가 부리는 노예들인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잘못하면 쿠데타 일어나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봐야 돼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 되고 중국을 따라하겠죠. 그리고 또 어딜 따라하겠어요? 베트남을 따라하겠죠. 왜 베트남을 따라할까? 베트남도 공산국가고 중국도 공산국가인데 이런 부분에서 경제 개방을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선례가 있잖아. 선례. 자, 역사. 이 역사를 보고 북한이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때? 자, 이거를 핵을 다 버리고 뭐하고 하려니까 이거 트럼프 얘가 좀 또라이인데 이거 잘못하면 와갖고 내 모가지 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들은 진짜 전쟁으로 발발하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겠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도 뭐 미국이랑 예를 들어 중국이랑 미국이랑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구는 멸망으로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늘나라 가서 만나야지 다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것도 해소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떠드는 것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라고. 내가 다 보여주잖아. 어떻게 됐어. 이게 중국이 많이 올랐더니 그 다음에 한국이 많이 오르고 자 중국이 많이 올랐더니 자 노이즈 생겼다 또 한국이 많이 오르고 또 중국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나중에 노이즈 생겨서 어떻게 돼요? 빠질 땐 같이 빠지는데 들 빠진다고 한국은. 이 들 빠지는 거에 집중하면 돼. 만약에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보다 많이 한국이 올랐을 때가 문제야. 요럴 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언제 있었어요? 요때. 그쵸? 이렇게 중국보다 많이 올라가니까 어떡해. 리스크가 나오잖아. 이때가 뭐 2011년도에 무슨 화폐, 환율 조작국이니 어쩌니 해갖고 미국이 때려갖고 죽여버린 거고. 이때는 무역 분쟁이니 뭐니 해갖고 중국 때려갖고 죽여버린 거고. 2015년에는 유럽이 자체 리스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빠지는 게 없는 거고. 중국은 이때 버블 키워놨으니까 작살 나는 거고. 마찬가지잖아. 많이 올라가면 버블이 생긴다고. 버블이 생기면 죽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다. 이때도 마찬가지야. 버블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 이때 노이즈가 나왔어도 리스크가 나왔어도 많이 안 빠지잖아.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많이 안 빠지잖아. 왜? 버블이 없었으니까. 버블이 많이 없었지 뭐. 150조까지 150조니까 3000포인트 넘어가서 4000 갔어야 이제 버블이지. 근데 3000도 못 가고 밀렸는데 무슨 버블이야. 그러니까 버블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많이 안 빠지잖아. 이때는 어때? 2008년도에는 이게 버블이 생겼으니까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뭘 갖고 보냐고. 이거를 왜 이게 이렇게 되냐고. 결국은 가치에 연동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요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는 테마가 움직이고 돈의 힘에 의해서 수급으로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 거는 다 단기적인 관점이고 그 단기적인 관점 평생 반복해봐야 절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들은 1% 안에 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걸 가르쳐줘봐야 하질 못해. 따라하지 못한다니까. 이걸 가르쳐줘 다 따라할 수 있으면 또 이제 바뀌겠지. 다른 1%가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바뀐다고. 이걸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니까 200년 동안 계속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1%밖에 없는 게, 전 세계 부자 1%가 99%가 갖고 있는 돈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게, 이거는 로마 시대 때부터 계속 마찬가지라고. 인간이 유인원 시대 때부터 마찬가지야. 1%가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왜? 이 1%가 나머지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독재로 갔던 거고, 지금은 어때요? 자본주의 시대는 이게 민주화예요. 독재일 때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 1% 안에 들 수가 없었어.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고, 자본주의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 1% 될 수가 있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 그게 주식시장이고 금융이라고. 내가 어떻게 삼성을 이끌어? 나한테 삼성을 누가 맡겨놓는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삼성을 이끌어? 이건희고 이재용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이재용이랑 동업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보유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주식은 결국은 가치에 연동해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수급적인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보면 뭐라고요? 자, 단기적인 관점이다. 무시하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요 리스크가 크게 올 것 같을 때는 언제다? 자, 버블이 있을 때예요. 이 버블이 있을 때만 조심하면 돼. 가치를 봤을 때 버블이 있을 때만 조심하면 돼. 이때가 언제 있었다고? 한국 주식시장이 30년 정도 있었으면 이게 언제부터 해서 1980년도 한 40년 됐나? 40년 동안에 뭐 한 4, 5년 밖에 안 된다고. 이 버블이었던 기간이. 한국은, 미국은 그 버블이었던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됐죠. 버블이 뭐 거의 뭐 한 70% 이상 되지.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버블이었으니까. 근데 그 버블이 계속 유지되고 가고 있는 거는 이제 그 기축통화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고평가가 잘 오질 않아요. 왜? 적정 가치 정도 왔다 그러면 다 팔아버리니까. 그냥 맨날 저평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하기가 좋아. 이 버블이라는 게 있으면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죠. 왜? 이거는 비싸니까 싼 걸 찾아야 되는 거냐, 그중에. 근데 한국은 항상 저평가니까 싼 놈들이 널려 있다고. 그래서 한국 시장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들 뭐 한국은 못 가니, 한국이라서 못 가니, 다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뭐 공매도가 어쩌니. 그 공매도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저평가 만들어주고 버블 안 만들어주잖아. 얼마나 고마운 거야. 버블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그 올라탄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나도 죽을 수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잖아. 한국 시장에 투자를 못 하잖아. 버블 있으면. 왜? 버블과는 올라타면 다 죽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타겠어요. 내가 만약에 버블 이전에 갖고 있었으면 버블 구간에 논합하는 거지. 그 구간에 들어온 사람은 어때? 예를 들어 내가 저평가 때 샀어. 갖고 있는데 이거 버블을 만들어줬어. 나는 팔잖아. 판다. 누가 사줘야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들어오잖아. 개미들이 내 거 받아주려고.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내 거. 자, 이거 버블이 와서 이게 폭락할 줄 아는데 안 팔고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이 버블 구간에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더 확장된다고. 사줄 때까지 버블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블이 계속 확장돼서 지금까지 온 게 부동산이고.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살 사람들이 없어진 건 뭐예요? 자,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자, 부동산에 대한 소비력이 엄청나게 크게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도 못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달라요. 생산성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증시는 버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블이 올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버블이 올 때까지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나중에 진짜 버블이 시작됐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이 오면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영상을 이제 제가 또 올려드리겠죠. 자, 오늘 너무 긴 시간 방송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좀 개인적인 사견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방송을 뭘 준비를 해서 따박따박 아나운서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지 않는 분들은 그 자신한테 맞는 그렇게 방송하는 분 찾아가서 그런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덧글로 욕하고 해봐야 별로 서로 좋을 게 없으니까. 나도 그런 덧글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안 맞으면 안 보면 돼. 그냥 가장 편하잖아. 그쵸?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